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빈틈없이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외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상황실은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재외선거 분야별 업무에 따라 4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됩니다.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할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일부터 민간 영역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운영을 종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온라인 투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재외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재외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80일 남은 지난 9월 10일부터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총괄 지휘 감독하기 위한 재외선거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상황실은 전 세계 재외선거 관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점검,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사고 등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9월 10일부터 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까지 재외선거 분야별 업무에 따라 4개 반으로 편성 운영되는데요. 재외선거 상황실은 재외선거 상황의 총괄 관리와 함께 재외공관 및 구시군 위원회의 재외선거 진행 상황 파악, 재외선거인 명부 등 작성 관리, 재외투표 운용 장비 및 재외선거 관리 시스템 등 운영 지원, 주요 현안 상황 파악 및 사건 사고에 대한 지휘 통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서 사용할 신규 재외투표 운용 장비를 검수했습니다. 재외투표 운용 장비를 검사 조서에 따라 전수 검사했는데요. 장비 외관과 구성품을 확인하고 각 장비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투표용지 및 라벨이 정상 출력되는지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검사를 마친 신규 재외투표 운용 장비는 10월과 11월 중 외교 행랑을 통해 공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에는 법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내년 3월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시 유의사항을 방송, 신문, 통신사 등에 안내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선거 홍보물, 문자메시지나 SNS, 인터넷 등에 게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준수하여 공표, 보도해야 하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언론사 등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 보도할 때는 12가지 사항을, 인용보도 시에는 4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 보도해야 합니다. 또 언론사 등 조사 의뢰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 보도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 예정 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할 때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 보도해야 합니다. 중앙여심위는 특히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예비 경선을 포함한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사기관에 의뢰 지시한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공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을 공표할 수 없지만 선출된 후보자 명단에 한하여 공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원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는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선출하는 예비 경선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별도로 공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 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는 민간 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 운영을 종료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일부터 민간 영역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의 운영을 종료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생활 주변 선거 지원을 통한 올바른 선거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을 이용해 민간 기관이나 단체에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오는 10월 1일부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간 온라인 투표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영역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정당의 경선 등 공공영역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는 계속 지원합니다. 공공영역의 온라인 투표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온라인 투표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것이 궁금하답니다. 오늘은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김서영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회계 책임자의 선거 범죄로 인하여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회의원 본인이 아닌 회계 책임자의 재판 결과로 왜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형벌 외에도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나 선거 사무 관계자가 일정한 선거 범죄를 범하여 일정 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은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선거 비용의 초과 지출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인데요. 어떤 경우가 당선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 그 당선은 무효로 하는데요. 이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함으로써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비용에 대한 회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선거 비용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허위 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도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이 해당 선거에서 각종 매수 및 이해 유도죄, 당선 무효 유도죄, 기부 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해 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후보자 외에 배우자, 직계 좀비속,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 책임자가 저지른 죄에 따라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동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을 근거로 이들의 불법 행위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런 행위에 따라 얻어진 후보자의 당선은 불법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인의 당선 무효에 대해서 자세히 아셨죠? 만약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인이 당선 무효가 되었다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보전받은 기탁금, 보전비용은 반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선거월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필리핀의 이색적인 투표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높은 투표율? 네,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바로 부정 없는 공정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필리핀에서는 이 공정 선거를 위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돌발 퀴즈! 필리핀에서는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후 여기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데요. 과연 흔적을 남겨야 하는 위치는 어딜까요? 힌트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바로 손톱인데요. 이 손톱에 묻은 잉크의 정체는 질산은이 섞인 푸른색 잉크라고 합니다. 이 푸른색 잉크는 질산은과 함께 섞여 있어서 피부의 단백질과 결합해 변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묻힌 후 지워지기까지 최소 2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중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중투표 방지 장치는 곧 내가 투표를 했다는 인증과도 같은데요. 필리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동일한 장치를 쓴다고 합니다. 다만 캄보디아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깨끗한 손이거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잉크를 묻히는 등 불법을 저지르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상식, 세상에서 제일 긴 투표용지, 바로 필리핀의 투표용지라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1m라는 사실, 정말 놀랍죠? 아니, 이렇게 긴 이유 도대체 뭐야? 그래서 선거월드가 찾아봤죠. 필리핀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구의원, 시장 선거를 한날 한시에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이랍니다. 이런 깨알 상식은 내 머릿속에 짜잔! 그래서 대단한 기록도 있는데요. 2010년 5월 10일에는 필리핀의 유권자들이 자그마치 17,888명을 투표해야만 했다고 해요. 와, 기표소 한번 들어가면 긴 투표용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내가 투표할 사람도 찾아야 하고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편리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면 무효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는 선거 당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모든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무효표 방지와 선거율을 높이기 위해 나라가 지정하는 금주령이라 정말 대단하죠? 만약 이 금주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려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라 1일 이상 한 달 미만 기간 구류 조치를 한다고 해요. 필리핀의 선거 인증인 손톱 잉크가 있다면 우리나라도 투표 후 SNS에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가 있죠. 비록 선거 방식도 문화도 다르지만 선거 기간 이후 남겨진 SNS 사진과 손톱의 잉크를 보며 유권자로서의 뿌듯함을 만끽하는 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월드였습니다. Three, two, one,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부터 내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9월 23일 기준 모두 19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마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주제로 시청자가 만드는 깨알 영상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깨알 영상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10분과 밤 11시에 한국선거방송에서 방송됩니다. TV 선거법 특강은 엄선된 직원 강사 8명이 공직선거법 내용을 조문별로 쉽게 알려주는 강의로 선거 행정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선거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청남대 관리사업소와 함께 연간 80만여 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청남대에 대통령 선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전시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당선인의 선거 벽보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